자, 42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한답니다. mn 이렇게.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i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얘가 1이 될 확률입니다. 일단 전체 경우는 몇 가지예요? 36가지죠? 주사위 두 번.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i의 n 플러스 n제곱이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요? 해박해를 나눠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만약에 n이 홀이에요. 얘가 1하고 3하고 5예요. 그럼 여긴 뭐가 돼야 돼요? n 플러스 n이 뭐가 돼야 돼? 생각해봐. 여기가 홀이하고 여기 마이너스지.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n 플러스 n은 2가 되거나 또는 6이 되거나 또는 10이 돼야겠죠. 이렇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여야 돼요. 그렇죠? 설마 i를 까먹은 건 아니죠? 두 번째. 그러면 n이 짝수야. 2하고 4하고 6이야. 이렇게. 그럼 n 플러스 n이 뭐가 돼야 되죠? 4, 8, 12. 이렇게 되면 되죠. 되셨어요? 여기서부터 어려울 텐데? 그렇죠? 해박해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봐봐. 상황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구해보자고요. 이 상황에서 m,n이라는 순서상을 한번 해보자. 자, n이 1이야. n이 1이야. 가능해? 그렇지.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면 가능해. 2 되는 거. 그 다음에요. 아직 여기 뒤에가 1이야. 네, n부터 잡고 시작할게요. n이 1이야. 그럼 여기 5 가능하죠. 10은 못 만들어요?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걸 3으로 바꿨어. 3으로 바꾸면 여기 3 되죠. 6 되는 거. 7 없죠? 버려. 그 다음에 뒤에가 만약에 5야. n이 5예요. 여기 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여기도요. 그럼 m, n을 해볼까요? 이렇게. 자, 2예요. 뒤에다 2를 넣었어. 그럼 4밖에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에서 6. 가능하죠? 6, 2. 이렇게. 자, 뒤에 4로 갑니다. 4는 안 되죠. 4, 4. 끝. 10이 못 만들어요. 자, 뒤에 6이야. 그럼 앞에 2면 8 되고요. 그 다음에 6, 6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몇 가지예요? 위에 거 5개, 밑에 거 5개. 답이 36분의 10, 18분의 5.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얘들아, 이게 경우의 수에서 이런 문제 솔직히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뭔가 빼먹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427번. 자, 안 풀었으니까 남들이 질문한 게 어떤 건지 한 번씩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 fx가 자, A, B, C 2차 함수 fx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B군요. 자,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확률입니다. 일단 전체 경우는 몇 가지? 이렇게 되겠죠? 주사위 3번. 자, 접한다. 뭐? 판별식이. 아, 여기 짝수로 준 게 뭐가 있겠지. b제곱 마이너스 ac가 뭐야?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는 뭘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b를 결정하세요. 자, b가 1이야. 아니, 일단 적을까? b제곱이 ac. 자, b가 1이야? 그러면 ac도 1이야. 그럼 하나하나 1, 1. 1하고 1. 이렇게. a하고 c 자리 잡죠. 자, b가 2야. ac가 4야. 그럼
1하고 4. 이것도 이렇게 쓸까? 2하고 2. 4하고 1. 이렇게 되겠죠. 자, B가 3이에요. 9가 되겠지. A씨가. 이거 얘밖에 없죠. 자, B가 4예요. A씨가 16. 여기도 이거밖에 없죠. 8이 없잖아. 주사위야, 얘들아. 자, 얘가 5예요. 얘가 6이에요. 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몇 개냐? 8개예요. 그러면 그냥 436번으로 갑시다. 자,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중에 내가 더 작다고.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해.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D 이렇게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아. 이미 키 순서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자, 얘네를 어떻게 한다고? 일렬로 세울 거래. 그러면 눈사건이 몇이에요? 4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런데 뭐라고? 1번, 2번, 3번, 4번 세울 때 여기에 쓴 애가 여기 2번, 4번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이거 첫 번째 경우. 여기 A가 오면 무조건이죠. 양쪽으로 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뭐야? 300. 나머지 애들 여기다가 세우는 방법. 두 번째. 여기 누가 와야 되니? B가 와야 되지. 그지? 그리고 여기 A가 오면 되지 않아요? 여기 CD가 오면 되죠. 뭐? 200. 끝. 400분의 300 더하기 200. 끝. 이해되셨나요? (445) 자, 숫자 1, 2, 3, 4, 5, 6, 7이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전체 경우 7팩. 자, 뭐라고 되겠습니까? 조건이. 자, 4가 적혀있는 카드 바로 양 옆에는 각각 4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4 양 옆에는 큰 수가 있고요. 자, 5가 적혀있는 카드의 양 옆에는 각각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다. 여기 큰 거, 5 양 옆에는 작은 거.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되세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4와 5가 이웃할 때 4하고 5하고 땡땡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반대죠. 이렇게 쓸게. 땡 5 4 땡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래요? 질문. 자, 적어놔야겠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큰 거 와야 돼. 6, 7. 2개 중에 하나. 맞아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 이 세팅을 하는 게 몇 가지야? 6가지야. 그러니까 뭐야? 2 곱하기 3 해.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있으니까 일단 앞에다가 2를 곱할게. 요게 이제 기본 세팅. 자, 그러면 이런 묶음인 애들이 하나가 생겼지. 요렇게 얘랑 한 팀, 한 명. 야, 그럼 나머지 숫자 몇 개 남았어?
여기 4개 썼잖아. 3개 남았지. 그럼 얘까지 하면 몇 명이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렇지. 끝. 답은 이거. 아니, 일단 요건 끝. 2번.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따로따로 가는 거야. 따로따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하고 여기 옆에 이런 애들이 한 묶음. 그 다음에 5하고 여기 이런 애들이 한 묶음. 이렇게 가는 거지. 네요? 여기 올 수 있는 뭐야? 따로 갈 거라며. 그치? 그럼 6, 7밖에 없어. 그럼 여기 2패. 6하고 7 왔다 갔다. 여기는 3개 중에 2개. 1, 2, 3 중에 2개. 3P.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자, 이제 봐봐. 얘 쓰고 사실은 숫자가 하나도 남지, 요렇게. 야, 여기 1, 2 들어가면 3이 남을 거 아니야. 뭉태기로 하나, 둘, 3명이서 자리를 바꾸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럼 답이,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7팩분의 요거. 2 곱하기 6 곱하기 4팩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으로 해도 되죠. 어차피 3팩, 3팩 똑같으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약분하고 해. 3팩으로. 3팩으로 약분하고 시작해. 계산이 좀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455. 자, 수시 면접을 준비를 위해서 6명의 학생이 6자리에 한 줄로 앉아 있습니다. 이따가 면접을 마치고 다 같이 돌아와서 그 자리 중에 임의의 한 자리를 택해서 다시 앉을 때 처음과 같은 자리에 앉은 학생이 3명만 있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비슷한 문제 풀어준 적 있어요. 여기 안 나갔네. 자, 보세요. 6명 있어요.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야. 면접을 보고서 그냥 자기 자리, 여기가 A 자리, B 자리, C 자리, D 자리, E 자리, F 자리 자리가 있었다고 쳐. 얘가 원래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야. 다 일어났다가 랜덤으로 다시 앉았어. 그럼 전체는 몇 가지야? 맞아? 그냥 아무데나 앉을 거니까 전체는.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임의 자리를 선택해서 앉을 때 처음과 같은 자리에 앉는 학생이 3명이래. 그럼 그 3명을 골라. 6명 중에 3명을 골라. 그럼 만약에 얘네들은 그렇게 앉았다 쳐. 예를 들어 A, B, C는 자기 자리에 앉았어. 그럼 얘네 3명은 다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자, 3명이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수가 몇 가지라 했어?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3명이면 몇 가지? 2가지. 4명이면 9가지. 5명이면 44. 여기 써있잖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만약에 자, 이 문제가 2명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답이 뭐가 돼? 6명 중에 2명을 골라. 얘네들은 지 자리에 앉았어. 그럼 4명이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지. 곱하기 뭐 하라고? 9. 그러니까 외우라고. 안 그러면 수영도를 다 미친듯이 해야 돼. 내가 아마 이렇게 풀어줬을걸? 5명인데 1명이 지 자리에 앉을 거야. 4명은 다른 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내가 풀어줬어. 저번 시간에. 똑같은 문제야. 대신 골라야지 누가 앉을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날 배우면 그날 숙제하라고. 이거를 지난주 토요일에 했는데 어제 하려고 생각해봐. 풀리니 이게? 기억이 하나, 나 같아도 기억 하나도 안 나겠다. 선생님도 근데 지난주 토요일날 2학년반이랑 무슨 수업을 했더라? 나도 고민해야 돼. 어떡하려고 그래. 462번 볼게요.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수원수투보다 확통이 쓸모있는 경우가 더 많아, 얘들아. 진짜야. 얘네 이제 그 로또가 맞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이게 죠? 다 배웠어, 이미.
로또가 당첨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46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전판을 8등분한 영역을 파란색과 노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서, 우리 이거 중간고사 때 봤잖아. 모두 쓸 거야? 아니면 몇 개만 쓸 거야?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깔을 할 거야. 요거. 그죠? 이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파란색의 맞은편에 노란색을 칠하게 될 확률은입니다. 질문,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야? 이거 뭐지? 원순열이잖아. 그럼 전체 가지수가 8팩, 8분의, 선생님은 n-1팩으로 가르쳐준 적이 얘긴 했지만 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어. 왜냐면 원순열 말고 뭐 사각형 순열 이런 거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뭐라고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마주 볼 거야. 이게 그거랑 똑같잖아. 만약에 8명의 가족이 원탁이 안 될 거야. 엄마랑 아빠랑 마주 볼 확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라 했지? 일단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칠해. 질문, 몇 가지야? 파란색과 노란색을 칠하는 방법. 한 가지야. 이거잖아. 걔네들이 원순열이야. 그럼 칠했어. 자리가 몇 개 남았니? 6개 남았지. 그럼 걔네 나머지 색깔 칠하면 돼? 나머지 색깔 칠하면 돼. 질문, 6으로 나눠, 안 나눠? 안 나눠. 여기 있지. 원순열은 누가 먼저 앉으면 원순열은 끝. 그 다음은 그냥 순열. 오케이? 간단하네. 생각보다. (467) 숙제를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휴일도 많은데 하루 날 잡고 하고 나서 확통 바꿀까요? 어때? 화요일날 낮에 와서 확통 풀까? 금요일도 있어. 안 할 거냐고. 467 자, 1, 2, 3, 4, 5를 중복을 허용해서 세수를 택한 수를 A라고 B라고 C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짝수일 확률입니다. 질문,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일단 택하는 거. 타이틀에 써있긴 한데 보지 말고 고민을 해야지. 니네 시험 볼 때 옆에 써있어? 중복,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중복 순열이야. 자, 중복 순열이죠? 왜요? 순서가 있잖아. A, B, C 이렇게. 그럼 전체의 가지수는 몇 가지? 자, 이제 고민을 하겠지? 5의 세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그치? 고정되어 있고 선택할 거야. 고정, 선택. 까먹지 마세요. 저게 이제 전체야. 그럼 자, 저렇게 된대. 그럼 어떤 경우에 얘가 짝이려면 얘가 짝이고 여기 짝이고 아니면 여기 홀이고 여기 홀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어. 요게 좀 더 쉬워요. 그치요? 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 1번, 2번. 자, A가 짝이야. 그럼 A는 2하고 4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C가 짝이면 어느 경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1번에서 A가 짝이고 BC가 짝인데 요게 세 가지가 있죠. B하고 C가 있는데 여기 짝하고 짝, 여기 짝하고 홀하고 짝. 6번으로 푸셔도 됩니다. 전체에서 둘 다 홀인 경우를 빼셔도 돼요. 이해했나요?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고르지 않아도 돼. 그냥 얘가 짝인 거랑 얘가 짝인 거랑 상관없어. 얘가 2고 얘가 2여도 되니까. 이해했나요? 그럼 얘 몇 가지야? 그냥 계산할게. 얘 몇 가지야? 얘 2가지라니까? 얘 이거 2가지.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이거야. 그냥 중복이잖아. 두 번째,
A가 홀이야. 그리고 BC가 홀이야.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B하고 C는 둘 다 홀, 홀. 이거밖에 없거든. 그럼 여긴 뭐야? 3의 세제곱이야. 3개, 3개, 3개.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럼 답을 어떻게 측정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5의 세제곱. 여기를 2에다가 4 더하기 6 더하기 6 하시고 3의 세제곱. 계산하시고. 생각보다 할만하다니까. 근데 여기 기반이 뭐야? 니네가 지난 중간고사 때 봤었던 경우의 수가 기반이야. 이게 돼야 여기가 풀려. 그럼 또 미래를 예상해봐. 지금 걸 안 하면 우리가 다음 2학기 때 가는 통계가 또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야. 심지어 오늘 배우는 것도 잘 안 돼. 조건부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485. 선생님이 3학년을 하고 있잖아. 이제 선생님이 3학년을 이과를 원래 두 달 맡고 있는데 선생님 2학년 반 애들 중에 올라가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문과 애들을 생각보다 내가 많이 데리고 있어. 그리고 이과 애들 중에서도 확통 선택한 애가 많거든. 근데 갈려. 어떻게 갈리냐면 강남이랑 동대는 가람은 하고 올라오잖아. 그치? 걔네는 뭐만 하면 돼? 수능 준비만 하면 되거든. 근데 3학년 올라가서 처음 확통 배운 학교들이 있어. 군대라던가 아니면 뭐 병원이라던가 있거든. 근데 확 차이나. 배우고 올라와서 수능 모의고사 푸는 거랑 안 배우고 올라와서 모의고사 푸는 거 진짜 많이. 다른 과목에 비해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게 얘 확통이야. 다른 건 은근히 따라갈 만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수험수도 자신감은 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 확통은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광남이나 가람에서 올라온 애들 중에 2학년 때 그나마 공부하는 애들은 3학년 때 공부 많이 안 가르쳐도 그냥 모여서 다 풀려. 근데 공부 안 하잖아? 그러면 건대 처음 배운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야 돼. 같이 배우니까 처음 세팅을. 그리고 얘가 확통이 수능과 내신이 되게 얇아. 무슨 얘기냐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온다. 그래서 가끔 그 모의고사 3학년들 거 보면 확통 등급급 봐봐. 요새 미적보다 확통 등급급이 훨씬 높아.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옛날에는 아무리 확통이 쉬워도 확통 선택보다 미적 선택 애들이 다 높았단 말이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선생님 3학년 애들 중에 확통 시험 보는 애들은 진짜 2개밖에 안 틀려. 29, 30. 나머지는 다 쉽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신만 잘해놓으면 확통은 쉬워. 근데 이걸 지금 안 하면 그때 가서 이걸 또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놔, 그니까. 그리고 이과, 혹시 모른다. 내가 올라가서 미적을 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확통으로 전향하는 애도 되게 많아. 진짜 많아. 알고 있을걸? 들어서? 그리고 이과도 확통 선택해서 대학 갈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인대 계열 이런 거 빼고. 많아. 그러니까, 뭐라도 해놔야지. 그때 가서 고생하지 말고. 485번 봅시다. 조금만 공부를 해놓으란 얘기야. 나중에 내가 그때 확정을 좀 해놓을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가위바위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에서 우승자를 한 명만 결정할 겁니다. 우승자 한 명이 결정되지 않을 때는 이긴 사람들 또는 비긴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다시 실시합니다.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의 우승자가 결정된 확률입니다. 이게 왜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워요? 자,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질문이 있어. 한 번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의 가지수가 몇 가지? 내가 지금 2번이라고 얘기 안 했어. 한 번 할 때.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자, 내가 내는 게 몇 가지지? 3가지. 그럼 3명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자, 그럼 첫 판에서 한 명이 이길 확률은 얼마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 질문이 아니잖아. 그 위에 있었어. 첫 판에서 한 명이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세 가지예요? 왜? 내가 무구로 이기고, 내가 찌를 이기고, 내가 빠로 이기면 되잖아. 근데 걔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 또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한 명이 이길 확률. 그러니까 A, B, C가 있었는데 A가 이길 확률은 이게 없겠지. 근데 한 명의 승자가 나올 확률은 여기 있어야지.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고 C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정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말 한마디. 누구야?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두 번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 판은 어떻게 해야 돼? 비겼거나 두 명이 이겨야 돼. 이해했죠? 좋아. 첫 번째. 첫 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첫 판. 이게 두 번째 판이라고 합시다. 자, A의 케이스. 두 명이 이겼어. 그런 다음에 이겨서 한 명이 이겼어. 두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이겼다고 합시다. 자, 두 명이 이기는 확률은 얼마야? 난 지금 이미 답을 알려준 것 같거든. 3의 세제곱이지. 두 명이 똑같은 걸 내서 이겼겠지. 무구로 이겼어, 찌로 이겼어, 빠로 이겼어. 세 가지야. 근데 세 명 중에 두 명이 이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자, 다음.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갈 거야. 몇 명이 싸워? 두 명이 싸워. 그럼 기본 베이스가 얼마야? 3의 제곱이지. 뭘로 이겨? 묵집화. 세 가지.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좀 되세요? 자, B 케이스. 생각보다 쉬워. 얘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첫 번째 판에서 그냥 무승부가 난 거야. 자, 그 위에 걸 만약에 풀었다면 무승부가 나는 케이스를 구할 수 있어. 자, 3의 세제곱분에 무승부가 나는 케이스가 몇 가지게? 다 똑같은 걸 내는 세 가지와 다 다른 걸 내는 요게 있을 겁니다. 왜 3팩이에요? A, B, C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내가 묵을 해서 비긴 경우, 내가 찌를 해서 비긴 경우, 내가 빠를 해서 비긴 경우잖아. 그러니까 세 명이 골고루 나눠 가진 거야, 묵찌빠를. 이렇게 3팩을 해야지.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이건 뭐야? 다 묵, 다 찌, 다 빠. 이거 오케이? 이해했죠? 곱하기. 자, 여기서 한 명이 나올 거야. 그건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응. 세 명에서 다 낼 거야. 세 명 중에 한 명이겠지? 세 가지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거 생각해봐. 이거 얼마야? 이거 3분의 1이다? 생각해봐. 3명 중에 한 명이겠지? 3분의 1이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어려워지지. 2명 중에 한 명이니까 2분의 1이야? 아니, 그건 아니잖아. 여기는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이 더하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두 개 더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말뜻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500번대로 넘어갈게요. 500이 503. 큰일 났네. 덧셈 정리를 풀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덧셈 정리 또 혹시 풀어오시면 질문을 받을 테니까. 뭐 오늘 것도 못 풀을 건데 다음 시간에 그것까지 풀어오진 않겠지? 자, 502번 볼게요. 자, 축구공을 가진 4명의 학생을 포함한 9명의 학생이 축구 동아리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9명의 학생을 임의로 3명씩 3개 조로 나눌 때 축구공을 가진 4명의 학생이 각조에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조가 나누어지는 확률입니다. 질문. 이거 분할이에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일단 9명 있어요. 자, 전체 케이스는 뭐예요? 얘를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일단 축구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이따 확인하고. 오케이? 전체 케이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일 거야. 그럼 뭐예요? 6C3, 6C3, 3C3 한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니? 이렇게. 팀명이 없으면 300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명 뽑아서 A팀, 3명 뽑아서 B팀, 3명 뽑아서 C팀으로 가면 300분의 1 안 해요. 근데 그냥 여기 이렇게 나누면 300분의 1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거기 질문이 뭐예요? 축구공을 가진 애들이 몇 명? 4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를 어떻게 나눠요? 나누고 시작하자고. 나누고. 어차피 두 명은 같은 팀에 들어가야 되지. 자, 축구공을 가진 4명이 있어. 그럼 얘네를 일단 둘 하나하나로 나눠.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나눠놔 일단. 둘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놔. 그럼 여기는 뭘 곱해야 돼? 2팩분의 1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됐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구공 둘이 있고 축구공 하나 있고 하나 있는 애야. 자, 나머지 몇 명 남았어? 5명을 여기 1명 중에 여기 2명 중에 여기 2명 주면 되지. 똑같이 해 그럼. 여기 1명 줘. 5명 중에 1명 줄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명 중에 2명 줄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명 중에 2명 줄게. 질문! 여기 200분의 1 해 안 해? 하면 안 되지. 팀이 결성이 됐거든. 자, 여기에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2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자리 바꾸는 건 다른 거잖아. 아까는 이렇게 3명하고 이렇게 3명이 자리 바꾸면 같으니까 3팀으로 나눈 거야. 근데 C팀이랑 D팀으로 나눠진 거야. 근데 거기에 2명을 넣을 건데 이렇게 자리 바꾸면 같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200분의 1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런 게 어렵다고. 이런 게. 그래서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고 있나요? 이게 안 풀어봤으면 이렇게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지. 내가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리지.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503. 자, 남자 탁구 선수 4명이랑 여자 탁구 선수 4명이 참가하는 시합에서 임의로 2명씩 4개 조를 만들 거예요. 근데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일 확률입니다. 자, 남자 넷, 여자 넷을 몇 개 조로요? 2명씩 4개 조로, 그러니까 이렇게 둘 할 거야. 전체 경우수는 뭐야? 전체 경우수는 남자 여자를 신경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좀 크긴 하다. 8C, 2C, 4C, 2C 하고 4팩분의 1을 할 겁니다. 여기 전체 경우수야. 자, 이제 뭘 물어봤어? 얘네를 이렇게 나눴다니. 남자, 여자 한 팀. 남자, 여자 한 팀. 그 다음에 남남, 여여.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야 남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요. 되셨나요? 그럼 분자에 들어갈 게 뭐일까? 방금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할까? 쟤랑 비슷하잖아.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할래? 남자애들을 하나 둘로 나눠. 어? 하나 둘로 나눠. 아니면 둘 하나로 나누던가. 이렇게. 똑같다니까 쟤랑. 몸 가진 애랑 뭐가 달라? 아, 얘는 나머지 그냥 남는 애들 2명.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어떻게 해? 남자애들을 이렇게 합시다. 4명이니까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둘 중에 둘 하고 여긴 2팩분의 1 해줘야 돼. 이렇게. 남자애를 나눠.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기 남자 이렇게 뽑힌 거야 지금. 그럼 여기다가 여자 1명 넣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넣어. 끝. 다시 질문. 200분의 1 한다고 안 한다고? 쌍이 만들어졌는데 자리 바꾸면 다른 쌍이잖아. 하지 말라니까. 똑같은 문제야. 이해하셨죠? 예, 나중에 이제 이게 헷갈려. 여기 팩으로 나눠? 알아? 이게 헷갈릴 거야.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509. 혹시 덥거나 너무 춥거나 얘기하세요. 강의실 커가지고. 이건 좀 어렵겠다. 자, 보세요. 1, 2, 3, 4. A의 부분집합 중에 임의로 다른 두 집합을 택할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확률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 선생님이 풀어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508번 풀어주지 않았니?
네. 뭐 다를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509. 자, A라는 애가 1, 2, 3, 4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4제곱해서 16. 근데 그 중에, 자, 임의로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2개를 고를 거야. 그러면 전체의 케이스는 16C이겠죠? 2개 중에 아무거나 랜덤으로 고를 거야, 이렇게. 그죠? 근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확률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둘이 같지 말라는 조건은 없었어요. 맞죠? 근데 508번은 같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근데 여긴 없잖아.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어? 선생님 혹시 풀었던 거 기억나? 그 위에 적혀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분명히. 난 이렇게 풀었어. 자, 봐봐. A라는 애가 이거지. 이렇게. 1, 2, 3, 4가 요 안에 들어갈 거야. 근데 X랑 Y가 A라고 해.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Y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 영역을 3개로 나눠. B역의 영역, B은의 영역, B의 3개. 그런 다음에 얘네들 보고 여기 들어가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답이 이거야. 자, 16C 2분의 여기다가 넣을 거야. 어떻게 넣어? 자, 야, 여기 들어가. 4의 세제곱이야, 3의 4제곱이야. 끝이야? 아니야. 이미 얘네 둘이 다르다라는 게 거기 문제에 있잖아. 아,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했을 때 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얘네 둘이 같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선생님이? 얘네 둘이 같은 니은에 아무것도 없는 걸 빼야 돼. 다시.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물론 케바케로 풀어도 돼. 근데 이거 케바케로 풀면 생각보다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걸? 내가 왜 이거 방법을 알려줬냐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냐면, 얘들아, 이게 케바케가 만약에 저 원소가 겁나 더럽게 많아지면 얘가 원소가 4개일 때, 3개일 때, 2개일 때, 하나일 때 다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저 원소가 6개야. 6개일 때, 5개일 때 너무 힘들잖아. 그치? 여기도 숫자가 크기는 해. 자, 뭘 뺄 거야? 여기가 없을 때야. 여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야? X랑 Y가 같을 때지. 그 경우는 빼자고. X랑 Y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했을 때라고 써있잖아. 문제를 잘 읽어야지. 그럼 뭘 빼? 내가 아까 분명히 물어본 것 같거든? 여기가, 얘들아, 이거야. 이게 맞아? 그치. 왜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이거잖아. 얘가 고정이고 쟤네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치? 뭘 빼?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얘기? 자, 다시. 여기 올 게 몇 개, 이게 아니잖아, 지금. 봐봐. 야, 1 어디 갈래? 여기 중에 하나요. 2 어디 갈래? 여기 중에 하나요. 3 어디 갈래? 여기 중에 하나요. 4 어디 갈래? 이거니까 이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X랑 Y가 같대. 요 케이스가 뭐냐면 X랑 Y가 같대. 그러면 니은의 몇 거고 1 여기 중에 하나, 2도 여기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이게 다 제일 쉬워, 이게. 얘기 푸는 게. 까먹지 맙시다. 514.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개의 숫자 0, 1, 3, 4를 중복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자리수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32면 거기 1, 2, 3, 0 그러니까 각 자리 숫자를 A1, A2, A3, A4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4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거기 봐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그 순서가 되게 웃겨. 자, 0, 1, 2, 3, 4. 4자리. 근데 하필이면 또 4자리다? 왜냐면 숫자가 5개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어. A1, A2, A3고 그 다음에 A3는 4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만족하는 확률이 P분의 Q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질문. 전체 케이스 몇 개? 자,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네 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네 개. 중복이야, 얘들아. 중복이잖아. 어? 이렇게 가야지. 500. 괜찮죠? 전체를 구하는 것부터 못하면 안 되지. 이건 해야 돼. 무조건. 이게 틀리면 큰일이야. 자, 근데 뭐라고요? 요렇게랑 요렇게 따져줘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맨 앞엔 0이 뭐다? 여긴 0이 절대 되지 않아.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뭘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네 둘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얘를 결정해 주는 게 제일. 이거는 그냥 조합을 못 풀어요. 보통 우리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했죠?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얘네 순서만 결정하면 되잖아. 얘네가 다 그냥 순서가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되거든요. 세 개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에 따라서 얘가 또 달라진단 말이죠. 케바케가. 이해했어요? 자, 질문. A3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다. 여기 0이 안 들어간다고. 그럼 얘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3부터 시작해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 A3이 3이에요. 그럼 또 여기다가 3 넣었다, 여기 3 넣었다. 이렇게. 질문 A1, A2, A4의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미 답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보세요. 이제 여기는 0이 안 된다고 여기다 쓸게요. 그럼 여기 1하고 2밖에 없지 않아요? 여긴 끝났어요. 그쵸? 질문, 그럼 얘가 몇 가지예요? 여기선 0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해했죠? 중복이야. 이게 니네가 해야 되는데 여기 1 있다고 여기 1을 못 넣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세 가지. 자, 두 번째. A, 3이 4. 그럼 여기 4예요. 여기 4래요. 여기 몇 가지 들어가요? 3개 중에 2개 들어가면 되죠. 1, 2, 3 중에 2개 넣으면 돼요. 근데 C예요.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요. 여기가 1이면 2, 1, 3, 2, 3 이거밖에 없다고요. 3개 중에 2개. 그래서 3개 중에 2개 곱하기 여기는요. 0, 1, 2, 3 다 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쉬워요. 세 번째. A3이 뭐야? 끝났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방법적인 것만 알면 풀 수 있어요. 다들 눈이 감기고 난리 났네. 안 쉴 거예요. 6건으로 갑시다. 하하. 해야 돼요. 덧셈 정리도 안 풀어오고 덧셈 정리가 제일 쉬운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덧셈 정리 계산만 잘하면 된다고. 6건 봅시다. 124페이지. 6건만 금방 후루룩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오늘 조건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아예 전혀 안 맞아. 지워도 되죠? 니네 행복한 거야. 3학년들은 이게 지금 확통이 진도가 반띵이고 반띵이야. 확통 전체를 반반씩 나간단 말이야. 물론 그들은 확통만 하자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3학년을 보면 확통이랑 무적 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어. 얘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수학학원은 두 군데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자, 6건 보죠. 별로 안 어려워요. 니네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려운 이거는 뭐예요? 이 6건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되게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걸 6건을 푸는 게 낫나? 그냥 푸는 게 낫나? 이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복 조합일까 중복 순열일까는 생각보다 좀 뻔하긴 하거든요.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보면. 근데 얘는 아니에요. 이거 6건으로 가? 선생님도 가끔 내가 문제 풀 때 그래요. 이게 6건을 풀까? 그냥 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6건은 뭡니까? 자, 우리가 P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A 교비가 공이에요. 뭐라 그래? 배반이죠, AB가. 자, 눈 뜨시고 AB가 배반이에요. 그럼 덧셈 정리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A의 사건에다가 B의 사건을 하고 원래는 뭘 빼죠? A 교 B의 사건을 확률을 빼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니까 안 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여기다가 접목시켜봐. 얘들아 A라는 애가 있고 A의 여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뭐예요? 자명한 배반이죠. 얘네들은 무조건 배반이에요. 겹치는 경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근데 얘가 뭐예요? 전사건이에요. 그쵸? P의 S죠. 그게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쓴다고요? 네, P의 A 더하기 P의 A 열을 쓴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P의 A 열을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 빼기 P의 A로 한다고. 이런 얘기죠. 이게 6번이죠. 그래서 내가 이 케이스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면 그거의 6번을 구해서 전체에서 뺀다라는 거죠. 여기 가장 특약적이 되는 게 뭐예요? 적어도 하나죠. 이건 웬만하면 거의 6건을 풉니다. 특히 개수가 많으면 더 많을수록.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너무 트레이드 마크예요. 6건으로 풀어라고 하는. 근데 가끔 모의고사에 보면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6건을 풀면 죽는 문제도 나와요. 그냥 풀어야 돼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진짜 6건 문제는 적어도 하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풀다 보면 이건 6건은 푸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케바케가 나와요. 그러니까 케바케를 하다가 미쳐버릴 것 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6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하다 죽겠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런 감이 생긴다는 거죠. 확통은 감이에요. 약간. 좀. 그래서 옛날에 문과와 이과가 전형적으로 싹 나눴을 때 확통은 진짜 문과적인 성향이 되게 셌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이건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되거든요. 약간 극단적으로 이과생들은 확통 되게 못했어요. 뭐야,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과적인 애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딱 명확하게 답이 나오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확통은 살짝 애매모호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명확하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문해력이 겁나 뛰어나야 돼요. 얘가 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죠?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풀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게 뭐냐면 606번이에요. 요 얘기가.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계산이야. 풀 게 별로 없어요. 쭉쭉쭉 계산인데 이제 여기로 갑시다. 유형 3.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뭐가 나와 있나요? 적어도를 포함한 6번의 확률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하나 풀까요? 617번. 얘네한테 기본적인 걸 풀려니까 거기 베이직이 많으니까. 자, 검은 공 3개,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 중에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일 확률입니다. 그럼 6번이 뭐예요? 3개가 전부 다 흰색이면 되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검은 거 3개, 흰 거 4개. 여기서 뭘 끄집어낸다고요? 3개를 끄집어낼 거예요. 전체 가지수 몇 개? 7, C, 3. 1에서 빼겠죠? 흰 것만 3개 나올 거예요. 4개 중에 3개. 답. 쉽잖아요. 이해하셨죠? 아니면 하셔도 돼요. 흰 거 하나 나왔을 때, 흰 거 2개 나왔을 때, 흰 거 3개 나왔을 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여기 적어도가 없는 문제는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얘들아 624번 어떻게 풀어? 얘네가 안 풀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보려고. 624. 4월에 태어난 사람의 ABCD 중에 적어도 2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네, 4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30일까지 있어요. 이거 계산하실 줄 알죠? 이거 알죠? 네. 그래서 30일까지 있는데 자, 질문. 전체가 몇 가지예요? 30의 4제곱이에요?
전체가 몇 가지예요? 선생님이 듣고 있어요? 어디 갔습니까? 전체가 몇 가지냐고. 자, 4월에 태어난 4사람 중에 적어도 2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2명의 생일이 같거나 3명의 생일이 같거나 4명이 다 같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구하셔도 되는데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돼요? 다 다를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전체가 몇 가지냐고요. 그래, 니네가 풀어 그럼. 넘어갑시다. 2형 4번으로 갈게요. 대답을 안 하시면 뭐. 난 분명히 던져줬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유형사. 적어도를 포함한 6감 확률에서 미지수 구하기인데 이거는 반대로. 만약에 X명이 있대, K명이 있대, 이렇게 돼 있을 때 구하는 거니까 이건 안 할게요. 문제 3개밖에 없는데 뭐. 자, 유형 5번으로 갑시다. 이제 내가 얘기했지. 적어도가 아니야. 다른 형태로 가는 거야. 그러면 유형 5번에 보시면 그게 써있어. 뭐뭐 이상일 확률이면 전체에서 뭐뭐 미만일 확률. 그러니까 만약에 1부터 10이 있는데 뽑았는데 걔가 2 이상일 확률이야. 그러면 0하고 1인 케이스를 빼면 되잖아. 그런 거야. 누가 숫자가 더 작은지 생각하면 돼.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걸 해볼까요? 631.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문해력이야.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 얘들아, 저번에도 얘기했다. 타이틀 보고 풀지 마. 유형 5번이 이거야. 그럼 631번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유형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제, 어떤 랜덤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그 문제구나 하고 푸는 거지. 지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옆에 가로치고 이거는 중국 순열이라고 써있지 않는다고요. 시험 문제는 친절하지 않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학통은 진짜 죽어버린다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가면 아씨 이게 뭐였지? 이게 무슨 문제야? 어떻게 풀더라? A 방법이야 B 방법이야? 헷갈리다 틀린다고요. 자, 상자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10장 들어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카드 3장을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혀있는 세수의 최대값이 6 이상일 확률입니다. 1부터 10 3장 꺼낼 거야. 합이 6 이상이에요. 얘들아, 합이 6 이상인 게 많아? 6 미만인 게 많아? 당연히 6 이상인 게 많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3장을 뽑을 거야. 합이 세수의 최대값이구나. 합이 아니구나. 왠지 이상하다 했다. 너무 조금이다 했다. 최대가 6 이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번. 제일 큰 숫자가 1번. 큰 수가 3인 경우. 2번. 큰 수가 4인 경우. 3번. 큰 수가 5인 경우. 이거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전체 해보자. 1, 여기. 전체 케이스 뭐야? 10개 중에 3장을 뽑자. 이렇게. 질문. 다 따로 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1부터 5에서 3장 뽑으면 되지 않아요? 네? 끝.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스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벌써. 자, 넘어갑시다. 여기서 시간 끌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유형 6번, 짝수홀수 6번의 확률인데 이건 너무 자명해요. 거기 봐봐. 위에 너무 써있어. 곱이 짝수인 건 3가지나 있단 말이야. 근데 곱이 홀수인 건 1가지지. 그럼 만약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에서 곱이 홀수인 거 빼라고. 근데 그렇게 쉬운 게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까다로운 문제는 뭐냐? 635번 같은 경우. 무조건 함수 문제. 자, 이거 오랜만에 풀어볼까? 635. 근데 내가 풀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네가 풀어야 되는데? 635 봅시다. 자, x가 1, 2, 3이고 무조건 이렇게 적어. 얘가 1, 2, 3, 4, 5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1대1 대응 중에 라고 했어. 그럼 전체 경우수 몇 개? 높이 3
1대1 대응. 하나만 골라야지. 5개, 4개, 3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됐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짝이야. 얘는 더 힘들지. 이게 이 3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이면 무조건 짝이니까. 그럼 전체도 못 빼라고? 홀을 빼라고. 질문. 홀이 나오는 케이스 몇 가지야?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방금. 같은 걸로 가면 안 돼. 그지? 자, 1 빼기, 자, 답을 해봐. 여기 뭐라고 쓸 거야? 3 빼. 1, 3, 5밖에 없어. 얘네를 나눠 가져야지. 1대1 대응이잖아. 그럼 되게 간단해지잖아, 이러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이해했죠? 고민을 해봐야 돼. 유형 7. 자, 이제 내가 했잖아. 적어도 하나가 나오지 않아. 계속 이제 말이 점점 바뀌고 있지. 뭐, 짝수야, 홀수야, 이런 걸로처럼. 무게를 드시고요. 거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뭐가 아닌, 약간 이런 게 나와. 서로, 두수가 서로 다른, 이런 게 나와. 질문. 638번 어떻게 풀어요? 이걸 6건으로 풀 수 있어요? 638이 6건이야?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넣는데, 두는 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이 되게 많잖아. 그럼 같은 걸 빼면 되는 얘기야. 그죠? 1 빼기 36분의 1, 1, 2, 2, 3, 4, 4, 5, 6, 6.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6번이라는 걸 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6번 파트에 들어가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6번 방이야. 그럼 5번 그냥 풀고 되게 뭐라 주어진 거네. 근데 내가 랜덤 방으로 들어가면 이 6번이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도 어려워진다고. 6번 생각 안 한다고. 그냥 풀고 있다고. 1일 때 2, 3, 4, 5.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 걱정은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자기 자신이 아닌 6번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풀어보세요. 이건 할만할 겁니다. 이건 그냥 자리 앉는 거라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게 뭐예요? 뭐 두번의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그런 것들, 집합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전체에서 뺀다라는 건 합집합, 그러니까 사건 2개의 합사건과 그냥 복사건 A, B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쓸 때 생각보다 어려운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하나잖아. 그치? 여기 사건이 2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렇지. 이 문제가 실제 652번 아니면 651번 이런 거. 651을 잠깐 볼까요?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선들에서 인정 한 개의 구슬 꺼낼 때 꺼진 구슬이 적혀있는 수가 6과 서로 서인 거죠. 자, 6의 소인 수분이면 2하고 4, 3이죠. 그럼 거기서 전체 뭘 빼면 돼요? 2의 배수도 안 돼, 3의 배수도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지금 뭐야? 경우에서 했었어. 이렇게 될까요? 소원이 650. 이거 많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될까요? 하나를 뽑을 거야. 당연히 하나 뽑나요? 자, 2에 대해서 몇 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3배도 해도 되죠. 자, 여기 사건 A, 사건 B야. 우리 뭘 찾아야 돼? 이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2에 대해서도 안 되고 3에 대해서도 안 되고 교가 아니잖아. 합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야? 그럼 6배 빼? 내가 얘기해서 헷갈릴 거야. 다시 한번 그냥 내가 구하는 게 뭐예요? 6과 서로 서래. 그럼 이거 틀려? 내가 여기 써놓은 게 틀려? 여기다 교 써야 돼, 이렇게? 교 써야 돼.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어쨌든. 다시 물어볼게. 그럼 여기가 합이야, 그래, 여기 집어넣고. 합이야, 그래.
합이야? 이렇게 물어볼게. 얘 뭐야? 홀수. 이해배수가 아닌 거야. 뭐야? 3배수가 아닌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합이면 잘 생각해야 된다. 합이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이 돼.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 합이니까. 합이 돼. 왜 그냥 주도 안 되는 거. 2의 개수도 안 되고 3의 개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되게 헷갈려 있고. 그럼 풀 수 있죠? 이렇게 치면 되니까. 2의 배수와 3의 배수 한 다음에 6의 배수를 한 전체 뺀 다음에 돈 한번 더 빼야 돼. 그러면 6과 서로 빼야 돼. 652번도 같은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얘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유형 습관이에요. 또는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눈에서 어려운 왜 이게 또는이면 여기가 이제 합이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로 계산해서 풀 이제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맡겨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 필요하다. 자, 유형 11은 그냥 이제 전체에서 쓰는 건데 복잡한 사건 6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665번 어떻게 풀어요? 얘네가 계속 숙제를 안 하니까 내가 자꾸 풀게 되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665번 어떻게 풉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자, 나오는 문제 풀 차례로 x랑 y랑 제출할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얘들아, x-y, y-z는 x-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x가 y이거나 또는 y가 z거나 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합이지 또는 그럼 이걸 다 풀어요? 너무 어렵다. 솔직히 얘기하면 664번을 풀었어야 되는데 상관없어. 일단 이걸 하자고 했어. 그럼 이걸 하는 사건이 만약에 A면 A의 여가 뭡니까? 이제 0쯤 가요. N 콤마를 찍고 콤마 Y랑 Z랑 가요. 그리고 Z랑 X랑 가요. 이걸 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질문. 이건 다 셋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사위야. x, y, z. 그러면 1 빼기 6의 세제곱 한 다음에 여기 모아요? 이거 크게 나눠주잖아. 쉬워졌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이게 봐봐. 그냥 이 문제만 보면 6번처럼 보여? 아니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좀 깨지. 중요하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패턴만 좀 잘 익히면 풀만합니다. 아싸리 뭐 경우수랑 확률보다는 그나마 좀 할만한데 또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은 쓰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PA는요. 전체 사건 중에 그 사건에 대한 경우수예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조건부는 뭐냐면 표본 공간에서 사건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A, B가 2개가 있다고 치죠. 근데 저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봐. 여기 벨레오에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질문이 이거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럼 사건 A가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미 이게 바닥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그 중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묻는 겁니다. 이건 나올 수가 없죠. A가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은 빠르게 B by A라고 읽는데 원래는 B 기분 A, 그러니까 A가 기본적으로 깔렸을 때 B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예요. 전체 A의 경우 중에 A와 B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 수 이렇게 결정합니다. 맞죠? 요 전체 중에 요게 일어날 경우 수.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쓰지 않겠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이렇게 구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전체 경우수 중에 전체 경우수. 사건의 경우수 이렇게요. 이게 다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전체 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게 되냐면, 보세요. 식을 두 개 적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얘를 했더니 얘는 이제 조건이 A인 거고 같이 일어난 게 이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이게 B가 조건인 경우는 B가 일어날 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조건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두 식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얘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자, A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그 A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B가 일어났어. 그러면 A랑 B가 둘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또는 밑에 거 B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A가 일어났어. 이렇게 같은. 왜 조금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 어딨냐? 한참 넘어가야 돼. 네. 이걸 곱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유형주.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덧셈 정리죠? 이게 곱셈 정리. 근데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패턴이랑 비슷한 건데, 식만 저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유형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도 덧셈 정리나 여사건처럼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요식만 안 까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로 나오고 식으로 나오면 잘 풀려요. 근데 저게 내가 사건 A를 정의하고 내가 사건 B를 정의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사건 A랑 사건 B를 잘 정의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대놓고 조건부처럼 나오는 문제들이 많죠. 뭐뭐 했을 때, 뭐뭐 했을 때. 근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조건가 아닌가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문제는 잘못 읽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얘를 구하는 건지 얘를 구하는 건지가 헷갈릴 수 있다. 쟤네 둘이 말이 좀 살짝 다르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11번으로 갈게요. 말로 나오는 거. 그 앞에는 계산이니까 말로 나오는 건 한번 해봅시다. 말로 나오는 거. 순열작업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주머니에 HB 연필 2개와 4B 연필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두 연필이 같은 종류의 연필이었을 때라고 했죠. 오케이. 이 연필이 4B 연필일 확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주머니에 HP 2개 4B가 몇 개 있어? 3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2개를 꺼낼 거죠. 네. 기본 베이스, 즉 조건이 뭐예요? 같은 종류의 연필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다 라고 하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연필이 4B 연필 확률을 4B가 2개 나왔을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린 지금 이걸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한번 해볼게. 이게 이거인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쉬워요. 자, 같을 거예요. 지금 저기 5개 중에 2개를 꺼내죠. 맞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2개 중에 2개를 꺼냈거나 또는 3개 중에 2개를 꺼내겠죠. 같은 거랍니다.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꺼내는 거. 그죠? 그 중에
자, 이거 뭐예요? 쉽다니까 무시를 꺼낼 거야. 근데 뭘 꺼냈다고? 여기서 두 개 꺼냈다. 그럼 그냥 여기 역분하고 이거분은 이거 해도 돼. 이해되시죠? 요런 거야. 여기선 진짜 중요한 유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를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거기 봐봐. 147페이지. 이게 원래는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이걸로 푼다 그랬다. 이걸로. 그죠? 그거를 한번 내가 보여줄게. 다 베이직인데 일단 723번 보세요. 지울 수가 없네. 자, 거기 표를 한번 볼게요. 독립은 오늘 못하겠는데. 자, 표를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A 동아리, B 동아리에 신규 등록한 1학년 학생이 전체 50명에 대해서 여기가 20, 여기 30, 여기 20, 여기 30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라고 했어요.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정해 여학생의 사건. 이걸 그냥 안 언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건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냥 이렇게 정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A 동아리 소속. A를 이거 쓰면 안 되구나. 이거를 C라고 합시다. 사건 A가 동아리 A였을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죠. 그럼 얘가 C고 얘가 C의 여겠죠? 이렇게? 얘가 A고 얘가 A 여겠죠? 동아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해볼게. 자, 공식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외울게요. 자, PC가 얼마예요? 그건 되게 간단해. 전체가 몇 명이라고? 50명이야. 그 중에 뭐라고? 여학생이래. 여학생 몇 명이냐? 20명. 이렇게 되죠. 여학생일 확률. 그 다음에 50분의. 이게 뭐죠? A 동아리면서 여학생이죠. A 동아리면서 여학생 8명. 이렇게 되죠. 결국에 약분해버리면 20분의 8이잖아. 근데 봐봐. 표를 봐봐. 질문이 뭐야? 여학생이 뽑혔대. 걔가 A 동아리래. 여학생이 뽑혔대. 걔가 A 동아리래. 이거보다 이거 하면 되죠. 된다요? 그럼 얘기했어요. 이 얘기.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안 풀고 그냥 표 보고 풀어요. 내가 나중에는 그냥 야 표 보고서 풀자라고 하고 풀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얘기? 확률을 계산하는 건 이게 맞는데 그냥 생각해봐. 여학생이래. 그 중에 A 동아리래.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여기 가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표가 겁나 많이 나와 있죠? 꼭 다 저렇게 비슷하게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 다음에 뒤에다 가서도 표가 많이 나와요. 자, 유형사. 이거야. 봐봐. 거기 유형사를 선생님이 표가 없는데 표를 한번 풀어볼게. 735번 보세요. 여기 인원수가 안 나와 있죠? 인원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노우보드 캠프에 참가한 학생 중에 스노우보드를 타본 학생은 전체 참가 학생의 30%.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을 나눠주는 거 맞죠? 남학생의 사건을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질문. PA가 얼마입니까? 0.3이에요? 30%. 스노우보드를 타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은 전체 참가 학생의 12%. 그럼 이거 뭐예요?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은 0.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꾸로 씁니다. 타본 적이 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이면 끝났네요. 이거보다 이거잖아요. 되게 쉬운 걸 한 건데 잘 봐.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어려워지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거예요. 네? 지금은 이게 쉽죠? 근데 이게 좀 되게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봐. 선생님 보통 100명을 잡아요.
그 다음에 타본 애랑 타보지 않은 애로 나누시고 남학생이랑 여학생으로 나누세요. 괜찮아요? 자, 질문. 사건 A, 스노보드를 타본 학생이 30%래. 여기 A, 여기 30, 여기 70.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표를 다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남학생이 사건이 B인데 B가 없죠, 지금. 여기 U라인이 여기 없다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랬어요. 스노우볼을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이. 그럼 여기가 100이니까 여기가 12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몇 명이에요? 18명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스노우보드를 타본 학생 중에 여학생이 확률을 물어보겠죠. 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는 30분의 18이 되겠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표로 풀 거예요. 그 제일 쉬운 걸 풀어서 그런데 거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뭐 37번, 38번은 그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미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풀 거라고.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쪼여요. 자, 미지수 구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이거 이제 유효 6번이 나왔죠. 얘들아 봐봐. 750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주머니 안에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참 많죠. 흰 구슬이 5개, 검은 구슬이 몇 개? 3개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뭘 할 거냐면 2개, 구슬을 1개씩 한꺼번에 2번 꺼내는 게 아니라 한 번 꺼내고 그 다음에 2번 꺼낼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운 독립과 종속에 관련된 건데 지금은 아직 안 하고요. 가져간다고요. 뽑아서 가져갈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2개가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이에요. 자, 좀 어려워졌어. 이게 왜 조건부지? 이게 왜 국제공식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의 흰 구슬일 사건을 A라고 해요. 두 번째에도 흰 구슬일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야, 첫 번째도 흰 구슬이고 두 번째도 흰 구슬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8분의 5죠. 5개니까. 근데 두 번째도 흰 구슬이 나오면요. 자, 질문이 뭐였어요? 둘 다 흰 구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다고. 야, 흰 구슬 하나 가져갔대, 얘가. 몇 개 남았어? 흰 구슬 몇 개 남았어?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처음에 흰 구슬 가져갔대. 그 다음에 질문이 B예요? 아니요.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흰 구슬 가져간 다음에 내가 흰 구슬 뽑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뒤로 가면 뭘 구할 거냐면, 나 이거 구할 거예요. 이거 구할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PB. 이건 무슨 상관? A가 뭐가 나왔든지 간에 그냥 두 번째 흰 구슬 확률을 구할 거예요. 좀 이따가 합니다. 자, 넘어가요. 왜냐면 지금 이거 할 거니까. PB. 잘 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지금부터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만 잘 뚫으면 조건부는 다 잘 풀립니다. 조건부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755번.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저기를 안 지운 이유가 있어. 자, 10개의 당첨제비 중에 3개가 당첨제비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3개가 당첨이야. 근데 수지랑 민호가 순서대로 한 번씩 제비를 뽑을 거예요. 자, 순서대로라는 건 수지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민호가 뽑을 겁니다. 질문이 뭐죠? 민호가 당첨 제비를 뽑을 사건이에요. 사건의 확률이에요. 그렇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수지가 당첨을 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민호가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잘 봐. 여기서 보시면 조건부를 할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A가 일어났대. 그 중에 요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구해요?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사건이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PB를, 자, 똑같이 쟤랑 써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당첨될 사건을 A라 하고, 얘가 당첨될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P, B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A 교비랑 P의 A 여 교비. 이렇게. 자, 여기랑 여기 더하겠다고. 여기랑 여기 더하겠다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뭘 쓸 거냐면, 아, 수지가 성공했어. 그때 민호가 성공할 확률이에요. 수지가 실패했어. 그때 민호가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면 된다. 이 공식에다 그냥 넣은 거야. 여기가 여면 여기 여고 여기 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내가 여기랑 여기 구하면 B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난 여기 구하겠다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구하고 여기는 이거 구할 거야. 근데 곱셈 정리에 의해서 얘는 이거에다가 이거고 얘는 이거에 이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작. 보여볼까요? 자, P의 B입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수지가 성공했어요. 니네가 아는 거라니까. 아, 10분의 3이에요. 곱하기. 그러면 몇 개 남았죠? 9개 남았고 당첨은 2개 남았어요. 와. 자, 수지가 실패했어요. 그럼 뭐예요? 10분의 7이죠. 전체 제비는 9개 남았고 당첨 제비는 아직도 3개가 남아있습니다. 끝. 이게 민호가 당첨될 확률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선생님 얘기?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해야 돼요. 집합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민호가 뒤에 뽑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수지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잖아요. 근데 수지의 영향에 따라 민호의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구하세요. 두 가지 케이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중간중간 쌤을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넘어가 봐. 유형 8. 이거는, 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의 확률 곱셈 정리는 이건 솔직히 쉬워요. 왜? 원래 상태로 넣는 건데 이게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이틀은, 선생님 그냥 공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잘 들어봐, 선생님 얘기를. 자, 무슨 얘기인지 풀어볼게요. 거기, 그냥 이거 풀어도 되겠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764번. 자, 문제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읽어봐봐. 주머니 속에 검은 공이 2개 있고 흰 공이 3개 있어.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낸 다음에 색을 확인해. 그 다음에 꺼낸 공과 함께 같은 공을 하나 더 추가해서 꺼낸 공과 함께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상황이 바뀌죠. 그런 다음 이 주머니에서 또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그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입니다.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 있었어. 꺼내. 그 공을 확인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흰 공이야. 그러면 흰 공을 하나 다시 추가해서 복귀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검은 공이지. 그러면 검은 공을 다시 추가해서 다시 집어넣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섞어서 다시 또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자, 이제 질문이 뭐예요? 다시 한 개의 공을 다시 꺼냈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일 사건을 A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일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우린 이걸 구해야 돼. 상황이 많이 달라요. 자,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공식이 된 겁니다. 자,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랑 제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공이 날 겁니다. 자, 천천히 구해볼게요. P의 A 교 B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공식 외웁시다.
BA에 B바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흰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3이죠. 곱하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흰 공이 나왔으면요. 여기,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서는 전체 공이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돼버리죠. 요 케이스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전체 공이 6개인데 그 중에 4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A 여기요 B를 구합시다. 자,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뽑은 공이 검은 공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흰 공을 뽑을 거야. 이렇게. 자, 처음에 검은 공 뽑을 확률은 5분의 2였죠. 이 중에 2개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들어가면 검은 공이 3개가 돼. 전체 6개다. 그 중에 흰 공은 아직 3개다라는 거죠. 우리 더 하시면 됩니다. 이런 케바케가 어렵다는 얘기. 상황.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니네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 이거예요. 사건 정의 안 하는 거. 그럼 문제가 안 풀려.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 사건부터 정의해야 돼요. 사건부터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나중에 통계 가서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잡는 연습부터. 그러니까 미지수 잡듯이. 미지수 안 잡고 시 어떻게 만들어요? 사건 정의부터 시작. 아직 멀었어요. 넘어가. 유형 9번 볼까요? 자, 이제 같은 얘기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곱셈 정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말이 점점 어려워. 이제 주머니를 좀 떠나. 주머니 말고. 주머니 지겹지 않니? 주머니 말고 실생활 문제로 가는데 니네가 되게 싫어하는 문제가 769번 같은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확률은 문과적인 성향을 띠는 항목이라고 했어요. 읽어볼게. 자, 어느 음식점에서 이놈의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거. 어느 음식점에 하루 매출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그날 비가 오는 경우는 0.9. 뭐 파는 건데, 그렇지? 뭐 파전 같은 거 파는 건가? 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0.3. 이건 뭐예요? 근데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6이야. 그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4겠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 음식점에서 오늘 하루 매출의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내가 뭐부터 하자 그랬지? 사건 정의부터 하자고 했어요. 비가 온다. A. 매출액 달성. B. 이거부터 하라고요. 사건부터 정의. 내가 원하는 답이 뭐야? P, B. 그럼 식은 계속 똑같다니까? 비가 오고 달성. 비가 안 왔지만 달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 정의? 식. 자, 이제 요거 안 적을게요. 해볼게. 비가 올 확률이 얼마야? 써있잖아. 0.6. 비가 왔을 때 달성할 확률이 0.9. 비가 안 왔어. 0.4. 비가 안 왔을 때 달성할 확률 0.3. 끝. 뭐가 어려우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가 어려운지 여기가 어려운지를 고민해보세요. 넘어갑시다. 난 오늘 조건부만 할 거야. 그러기도 지금 시간이 되게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서 확률 곱셈 정의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자,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몇 번까지 남았냐? 그렇네. 오케이, 몇 개 안 남았어. 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냐면, B를 구하잖아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딱 여기 이 유형 10번부터 계속 쭉 나오는 이 유형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달린 거거든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잘 들어. 사건이라는 건요,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여기 같은 경우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달성하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보통 조건부를 물어볼 때 뭘 물어보냐면, 조건이 먼저 일어나는 다음,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는 게 조건으로 깔리잖아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가냐면 역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역행하는 문제. 역행. 자, 무슨 얘기인지 774번을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트를 만드는 어떤 공장에서 B가 A랑 B를 각각 전체 제품의 60과 40%를 만든대요. A가 60%를 만들고 B가 40% 정도를 만든대요. 그런데 그때의 불량률이 얘는 3%고 얘는 1%예요. 각각의 불량률이. 됐나요? 자, 그 다음 질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볼트 중에 임의로 한 개를 뽑았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그게 A에서 만들어졌대요. 자, 만드는 게 먼저야, 불량이 먼저야?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근데 얘가 뭘 물어봤어요? 조건으로? 야, 불량이야. 역행하잖아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조건으로 깔아놓고 야, 그럼 얘 A에서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역행이에요. 그럼 왜 어렵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A에서 만든 사건은 A라고 하면 얘가 A여예요. 불량이라는 걸 C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뭘 물어보냐면 야, A에서 만들었는데 불량이야.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A에서 만들었대. 불량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불량이래. A에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역행이라고. 그럼 뭐가 어렵지? 봐봐. 여기에 PC가 깔려요. 그 다음에 P에 A 교시가 깔려요. PC가 뭐예요? 나중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죠? PC를 바로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깔려버리고, 방금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깔려버리는 거예요. PC를 아예 전체로 다 싹 구하고 그 중에 A교시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방법 1이라고. 근데 뭐 밑에 단계 표를 이용한 조건을 하고 하는데 이번은 생각보다 많이 안 쓰여요. 표를 이용한.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외우고. 그 다음부터 모든 유형이 다 이거예요. 봐봐. 다 써있어. 11도 이거 써있고 12도 이거 써있고 13도 이거 써있어요. 끝까지. 얘가 짱이야. 이 문제. 왜? 여기 조건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구해볼까요? 구해봅시다. 이 상태로. 자, 이거 아까 어떻게 구했어? 이제 이걸 구할 때 이걸 하는 거지. A에서 만들었다? 근데 A에서 분량이 나왔대. 자, B에서 만들었대. 근데 B에서 분량이 나왔대. 중에 A에서 만들었대. A에서 분량이 나왔대. 이런 얘기라고. 선생님 얘기 이해하고 있나요? 얘기했어.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여기 유형이 많냐면 그 상황이 되게 많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여기는 뭘 하고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 다음에 뭐 또 주머니. 유형 12는 주머니.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가 온다 안 온다 유형 12. 뭐 이런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아까랑. 상황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A에서 만들었대 0.6 A에서 만들고 분량이래 0.03 B에서 만들었대 0.4 거기서 분량이래 0.6 분의 0.6 곱하기 0.0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분모 문제 처음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넘어가. 주머니 안 할게. 시간이 좀 빠듯해서. 주머니 니네가 해봐. 자, 니네가 싫어하는 문제로 갈게요. 798번. 이거. 비 오는 거. 유형 13도 비슷하니까 거기까지만 풀어보세요. 근데 제 부탁인데 내가 또 프린트를 2개 줬다고 뒤에 것만 풀지 말고 아까 우리 했었던 6건이랑 쌤 정리도 좀 풀어보세요. 798. 자, 문제를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어느 지역의 9월 날씨를 조사한 결과 비가 온다고, 이거 눈에 되게 어려워하는 얘들아 교과서에 있어. 비슷한 문제. 잘 읽어보자. 예보한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9일이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20일 중에 30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2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은 날은 17일이었어요. 3일은 비가 왔다는 얘기죠. 자, 이 지역에 사는 은경이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에는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갑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산을 안 갖고 나갈 거예요. 9월에 비가 온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할 확률입니다. 말이 뭐가 어렵습니다. 자, 사건을 뭘로 정의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예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비 온다 예보를 했다라고 하는 걸 사건 A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선생님 얘기 잘 봐. 우산을 가져간다를 사건 B라고 하면 망합니다. 아니 얘랑 같은 얘기잖아. 비가 온다고 얘가 우산 갖고 간다며. 근데 이걸 왜 따로 잡아? 이렇게 잡지 말고 비가 온다 예보하는 얘랑 같은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는 걸 사건으로 잡아. 진짜 비가 온 걸.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비가 온다 예보한 건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산아 비가 온다고 예보하면 우산 갖고 나간다며.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원하는 질문이 뭐야? 자, 읽어봐. 9월에 비가 온 어느 날. 비가 왔대요. 걔가 우산을 가져갔대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사건 정의가 제일 어려워. 자, 질문. P의 A분의 P의 선생님 이렇게 되면 쉬운데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B가 올 확률이 얼마예요? 물어보자. PA요. 자, 요게 뭐라고요? 예보에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보가 비가 온다라는 걸 잡는 게 더 좋아요. 우산을 가져간 거랑 같은 거니까. 같다나 둘이 사건이.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이게 말이 너무 어렵다고. 자, 다시. 이게 뭐야? A, 요, B. 읽어봅시다. 비가 온다고 예보한 10일이에요. 그 중에 진짜 비가 온 날은 9일이고요. 그럼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은 30일 중에 10일이고요. 그죠? 맞죠? 그 중에 비가 온 걸 얘기하는 거니까 비는 진짜 며칠 왔어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있지? PB 곱하기 예보했을 때 비가 온 거. 이거 됩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온다고 한 20일 중에 자, 20일 중에 여기 뭐 쓸 거야? 자, 20일 중에 뭐라고요? 17일이 안 왔대. 여기 17 쓸 거야? 아니, 3 써야지. 그렇잖아. 3 써야지. 비가 온 날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에 이거 쓰면 되잖아요. 30분의 10 곱하기 10분의 근데 되게 웃긴 거 잘 봐라. 잘 생각해봐. 여기 다 약분하면 30분의 3, 30분의 9잖아. 여기 30분의, 여기도 약분하면 30분의 9잖아. 결국에 비가 온 날이 며칠이야? 비가 온 날 며칠이야? 12일. 중에 비가 온다고 예고한 날 며칠이야? 답이 똑같아요. 끝.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약간 저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독립동석 전까지. 여기 164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제발 좀. 자, 그리고